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시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까지 미칠지에 대한 소식. 오늘은 이재선의 투자 백미인데요.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볼까 하는데요.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라고 알려진 에드 야데니 서치 대표가 증시 급락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GTC로 상승한 미국 증시가 3월에 FOMC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히 짙은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방향성을 좀 부재한 모습을 띌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FOMC 회의 이후에도 가변적으로 변하는 인플레이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도 생각보다 상단을 크게 열어둘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개선을 이끌었던 이제 주요 기술주들의 순매수 포지션 추이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다소 조금 실제로도 주춤한 모습이고요. 목요일 이제 새벽에 내일 열리는 3월 FOMC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을 이제 물가 지표들이 시장 컨센을 지금 상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연준의 새로운 전도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저희가 전도표가 12월 달이었는데 12월 달 전도표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3번이었고 중앙값은 4.625%였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가 좀 주목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BOJ 회의가 마감이 됐는데 결과는 이제 좀 긴축적이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엔화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강세 압력이 높진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4월달, 5월달을 거치고 BOJ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 내에서는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또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을 하락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금리 부담에서 좀 증시가 멀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 EM 내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요, 매크로 재료와 무관하게 이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엔화 강세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이제 연중 내내 흐름상으로는 관찰이 된다라는 가정 시에는 저희가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의 방어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좀 단단한 좀 기초 체력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이기도 하지만 어제도 코스피는 또 마이너스 1%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또 국외 증시와는 좀 다른 또 초라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잠시 더 살펴볼게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수출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수출주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조금 점쳐야 되기 때문에 BOJ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오히려 향후 그 수출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OJ 같은 경우를 보자면 어제 이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이제 0에서 0.1%로 인상을 했고 10년물 수익률 목표치를 없애면서 그 소위 말하는 YCC 정책도 철폐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부를 조금 많이 달았는데요. YCC가 끝난 뒤에도 현재 국채 매입 규모는 유지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국채 매입 규모 증가도 빠르게 대응할 거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 소수 의견이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ETF랑 기타 자산 매입을 중단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이 중소기업의 임금도 인상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동시에 양적 완화 정책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는 이제 얘기했고 은행의 선순환 구조가 견고한지 더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와
플러스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아직까지는 BOJ가 조금 많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경제지표상에서 이제 실질 임금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일본은 조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실질 임금이 관찰된다고 했을 때는 BOJ의 통화 정책 변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글로벌 증시 가운데 다소 좀 부진한 국내 증시,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좀 부각이 될까?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이제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젠순항 기조 연설과 더불어서 B200의 공개가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엔비디아가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후에는 또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좀 변동성을 보여줬고, 또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전자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삼성전자 조금 기대가 되는 모양새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펀디멘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매크로 변수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재거리가 또 호재로 인식이 안 될 경우도 조금 빈번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근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칩을 선보이면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좀 낙수 효과 기대감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를 보자면 HBM 탑재량이 전작 대비해서 더 많아진 상황이고,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또 추격에 뒤따라서 이제 고삐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향후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점쳐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성능이 이제 대폭 향상이 됐기 때문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중에는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은 40%, 50% 정도고요. 사실상 이제 국내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IT 대형주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향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앞서서 그 HBM을 독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의 그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기존 H100을 뛰어넘는 지금 B200과 슈퍼칩 GB200 등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기대감이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까지 좀 바통 터치를 좀 받을 가능성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AMD도 4%,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뭐 두 자릿수의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는 오늘 약세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따라갈 것인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환율 변수라든지 내지는 이제 수출에 있어서 보다 조금 변동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뭐 엔비디아가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좀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상대적으로 하단은 조금 견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익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 구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좀 믿을 것도 하루하루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바로 하락으로 좀 접어들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선행지표라고 여겨지는 구리 가격이 지금 1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 부분도 조금씩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면서 지금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구리 가격을 삼아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구리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과 또 세계 경제와 좀 어떻게 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금이랑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얻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하락 시점이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크로 수급상에 있어서는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초과 수요가 장기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빨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전기차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의 이제 채산성이 수요를 지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재생 에너지 확대로 지금 전기 배선용 구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인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선진국 국민의 구리 소비량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채산성은 조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수요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모멘텀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FOMC입니다. 앞서서 금리 동결 확실시되고 사실 이제 6월에 금리 인하가 55%라면은 이거 정말 반반 아닙니까? 예, 원래는 한 70%에서 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점도표도 3회에서 2회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국내 증시 또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대차증권에서는 국내 증시의 이번 주의 중후반과 3월 중후반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저희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는 떨쳐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화 강세가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 좋았겠지만 사실 저희가 BOJ 결과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정책에 대한 그 의구심을 여전히 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엔화 강세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경합도에 놓여 있는 업종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얻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구도 자체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의 구도가 아직까지는 4월에 이제 목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향 수출이 잘 나오는 업종에 있어서의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는 사실 이제 소비 사이클이 바닥을 찌고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한 소비 사이클 반등 구간 내에서 저희가 내수주 중에서 수출을 잘하는 의류라든지 음식료 업종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조금씩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 관점에서 높은 거는 에너지라든지 또 이제 구리 가격 모멘텀을 받아서 비철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풍산 LS 이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구리 쪽, 그리고 미국향 수출이 높은 쪽. 네. 아까 의류와 음식료 쪽도 좀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전략 좀 아쉽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젠슨황 CEO의 삼성전자 발언으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활황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